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얘기 읽어봅니다. 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집값을 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조국 후보자의 부동산을 관련된 논란들이 뜨겁습니다. 특히 조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가 소유하고 있는 부산에 빌라 집이 있는데요. 이 집값, 근데 소유자가 아니라 조국 후보 부인이 냈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채널A가 단독 보도해드렸죠. 조국 후보자 동생의 전처가 소유하고 있는 빌라 그 매입 과정에 대해서 중개업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정 받아가 이 집 샀다니까 2억 7천. 그 전세 보증은 2억 7천 안 돼 있던 거야. 이 집 살 때 2억 7천 샀다니까. 야근할 때 이름을 갖다가 할매 이름을 이름을 해야겠는데 할매는 저 장매들 이름을 하는데 저 장가매를 그거 넣고 또 장가가면 뭐 연락 오고 가서 그랬었거든요. 지금 이름으로 돼 있대 수의적으로는 할매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네, 김광선 변호사님, 이 사건 자체가요,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어렵고 이해가 안 간다고 반응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제 조국 후보자의 그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지금 빌라 얘기인데 소유주랑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다 달라서 사안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저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일단 변호사님도 이제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빌라와 아파트에 관한 좀 의혹의 네.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조국 부인이 아파트를 명의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둘 다 부산이에요. 네. 부산에 있는 아파트 자체를 2017년도에 이걸 조국 후보자의 동생의 전처, 이혼한 전처에게 이 아파트를 팔아요. 한 개 하나 있고요. 그래요. 근데 이 판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정부에서 다가구 주택의 다세대, 그러니까 주택을 많이 가고 있는 그런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뭐 엄포를 놓고 굉장히 막 아주 그걸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 삼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걸 사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조 후보자의 남동생이란 말이에요. 남동생의 그렇죠. 부인이죠. 그래서 남동생의 전처. 그 전처니까 네.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자체를 갖다가 지금 2주택이랄지 다주택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 신탁한 게 아니냐. 그리고 이 명의 신탁 하나가 또 있고요. 네. 또 하나 문제는 2014년도에 빌라를 하나 매입을 했는데 빌라 매입하는 돈을 조 후보자의 부인의 돈으로 이 빌라를 매입해서 돈은 그러니까 네. 매입해서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겁니다. 이 빌라 자체의 명의자가 누구냐? 네. 또 같은 조 후보자의 남동생의 처에게 이걸 또 매도를 한 거예요. 전처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전처죠. 그러니까 전처가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자 그 부인으로부터 2개를 매입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빌라를 갖다가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고 나서 전세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전세 계약서에 지금 빌라 매입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게 실소유자가 바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라고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집주인이 임차인이 되고 조국 후보자 처가 임대인이 된 것처럼 적혀 있고 거기에 또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둘 다 명의 신탁한 거다. 실제적으로 돈의 출처는 조국 후보자의 처한테 나온 거다. 네. 그렇게 이제 의혹을 주장할 가능성이 커요. 인사청문회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게 명의 신탁이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고요. 네. 두 번째 저 재산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국 후보자의 부인 거라고 한다면 이건 허위로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기 때문에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최대의 쟁점 중에 하나는 바로 저 아파트하고 빌라가 네. 명의 신탁한 거냐,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게 가장 야당에서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막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까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남동생의 전 부인의 명의로 된 집에 일단 첫 번째, 이혼했는데 예전 그 전 남편의 시어머니를 그 내가 소유한 집에 모시고 살 수 있느냐, 뭐 이것도 약간 궁금한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빌라 매입 시점은 2014년인데요. 임대차로 계약서를 쓴 것은요, 또 올해 7월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뒤에 이제 그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맺어지는데 이것도 지금 임대차, 임대인과 임차인의 명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사실은 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김희정 의원님,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동안 공직자로서 쭉 재산 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네. 바로잡지 않고 계속 했다라는 거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건지를 먼저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살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자기 집을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집주인이 오히려 집을 빌려가는 그런 계약서가 존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상 집주인인가요? 그러니까 진짜 집주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 부산 빌라의 실소유주는 누구 겁니까? 누굽니까? 네, 빌라는 누구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려면 일단 누가 살고 있느냐, 그거를 살 때 누가 돈을 냈느냐, 그리고 기록상에는 누가 되어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누가 살고 있느냐? 조국 후보의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 돈을 냈느냐? 현재 부동산 거래인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동산 거래인의 증언에 따르면 조국 후보자의 부인이 돈을 낸 것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빌려준 사람과 빌려간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계약서가 어떻게 돼 있느냐. 역시 빌려준 사람이 조국 후보자 부인이고 빌려간 사람이 그 조국 후보자의 전 처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보건대 그러면 누가 집주인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진짜 집주인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왜 자기 재산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공직 재산 신고를 뭐 교수로서 바로 오셨다면 그런 걸 한번 정리할 기회가 없었다라는 얘기도 뭐 타당하지 않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본인이 그런 거에 총괄 책임자였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잡지 않고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국회에 제출됨으로써 이게 밝혀졌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빌려준 사람, 빌린 사람, 요 명의가 바뀐 것에 대해서는 단순 실수였다. 조국 후보자 측이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점도 저희가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조국 후보자 지금 검증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위장 전입 논란입니다. 김수경 박사님, 뭐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계신데 보면은요, 이 조국 후보자가 뭐 폴리페서도 비판을 과거에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과거에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위장 전입 논란된 후보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비판했어요. 근데 본인도 지금 위장 전입 논란이 있습니다. 이분이 본인이 이렇게 공직에 나와서 이렇게 검증을 받는 상황이 오리라는 것을 예상을 못했는지 네. 폴리페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예전에 비판을 한 바가 있고 위장 전입에 대해서도 시민의 마음을 후벼 파는 행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이 지금 똑같은 논란에 이제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리페서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이제 안가주망이다. 본인은 이제 이것이 안가주망이다. 지식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안가주망의 일환으로 이거 폴리페서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가주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에 불합리한 점이나 어떤 구조적 모순 같은 거에 대해서 지식인이 참여해서 그것에 대항하고 권력의 어떤 부조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 안가주망이지 본인이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의 한가운데에 가 있는 상황에서 이걸 안가주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미안한 얘기죠. 그러면 좀 이렇게 미안하다. 과거에 그런 내가 발언을 했는데 뭐 생각이 짧았다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뭐 더 발언에 조심하겠다라든가 뭐 약간 이러한 제스처를 보이면서 다만 사회 참여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또 시민들이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시민들의 반응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리고 위장 전입 같은 경우도 이제 2005년 이후에는 자기가 이제 위장 전입이 이제 공직 맡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2005년을 기점으로 그때 이후에 2회 이상 이제 위장 전입을 했으면은 공직 선발을 할 때 이제 배제하겠다 뭐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원칙을 세웠죠. 근데 그게 2005년 이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괜찮다.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시기에 위장 전입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그게 원칙에는 뭐 부합하는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받아들이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약간 좀 변명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위장 전입 논란을 짚어봤고요.